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태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금호석유화학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꽤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한번 내용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선 언론 내용 보시면은 이분이 이제 박창구 금호석유 회장인데 지금 금호가가 10년 만에 경영권 분쟁에 휩싸이는데 이번엔 조카가 이제 싸움을 걸게 됩니다. 지금 현재 싸움을 거는 거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공시 내용들을 보면은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박철환을 도와주기 위해서 최근 금호석유 지분을 3에서 4% 정도 IS 동서 측에서 이제 매집을 한 것 같다라고 되어 있고, 이번 3월 주주총회에서 싸움을 할 것 같은데, 특히 사회이사를 자기 쪽 인사들로 선임을 할 것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시게 되면 우선 첫 번째가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나왔죠. 여기 박철환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공시에 보면은 공동 보유 관계를 해소했고 나는 따로 의결권을 행사할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전에 이제 2020년 6월 1일에 나와 있었던 그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보면 이 특별관계자에서 박철환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 공시에서 나는 따로 의결권 행사한다라고 나와 있고, 재밌는 거는 여기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밑에 그 대량 보유자에 관한 사항에서 보고자의 개요가 있는데 이 보고자의 개요에 업무상 연락처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상 연락처는 회사 IR 담당자가 지금 공시를 대신 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작성도 해주고. 그런데 이번에 박철환 쪽에서 이 보고자의 발행회사 보고자에 관한 사항에서 이 공시 대신 작성해준 곳은 법무법인 KL 파트너스라 되어 있고 M&A 부서입니다. 싸움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와 회사의 부서에서 변호사가 공시를 대신 작성해줬다는 거는 결국 박철환은 이번에 싸움을 걸어서 경영권을 가져올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영권을 가져오려면 등기 임원의 과반수까지는 어느 정도 자기 쪽 인사들로 채워야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보시게 되면 참고로 기업 제가 KL 파트너스 보니까 기업 법무와 인수합병 전문 법무법인이니까 이쪽에서 싸움을 대신 걸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등의 대량을 왜 1월 26일 날 보고 의무가 발생을 하고 보고서 작성을 그 1월 27일이라고 이걸 잘못 적은 것 같은데 1월 27일 날 이제 올렸죠. 그래서 날짜를 어제 다 써놓고 그 하루 넘겨가지고 지금 제출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 KL 파트너스도 별로 그렇게 뭐 프로의 어떤 주식 등의 대량을 한 건 아니고 날짜가 조금 어긋났다. 그렇지만 26일날 27일날 이렇게 공시를 할 수밖에 없었던 27일날 공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주가 주주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작년 주주총회 기준으로 6주 전까지 서면으로 주주 제안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작년 주주총회가 언제인가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제가 주주총회 1년 동안 기간을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 주주총회를 3월 13일 날 했어요. 그렇다면은 6주 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올해 이제 3월 13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주 전이니까 29일까지 포함이 되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2주에는 무조건 공동보유관계 해소 및 주주 제한을 이미 맞춰놨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주식 등의 대량을 따로 의결권을 따로 행사하겠다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거는 이번에 왜 승부를 걸었나를 봤더니 분기보고서상에 사업의 내용이 아니죠. 임원에 대한 현황을 보시게 되면 여기 2021년도에 만기가 되는 사회이사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 1명, 2명, 3명, 4명이에요. 그렇죠? 사회이사들이 지금 4명이 임기가 만료인 데다가 여기 이
여기 이 회사에서 7년 동안 재직을 했던 이 사회이사도 바뀌어져야 될 겁니다. 왜냐? 사회이사 6년 임기 제한이라고 하는 상법 시행령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에 해당하는 사례로서 2021년 3월에 근무가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6년 이상 재직을 못하기 때문에 최대 5명의 어떤 사회이사가 바뀔 수 있는 찬스이고, 지금 현재 등기 임원의 수는 10명입니다. 이 10명의 등기 임원 중에서 절반을 자기 쪽 사람들을 넣게 되면 그냥 회사가 그냥 삼키는 거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꽤 어떤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주주 구성을 보시게 되면 여기 언론상의 내용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주 구성을 보시게 되면은 국민연금이 또 있어요. 3분기 기준이긴 하지만 국민연금이 있고, 이 국민연금이 어디에 이제 의결권을 행사를 할 거냐,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국민연금은 수탁자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탁자의 의무 뭐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에 가장 스튜어드십 제가 지금 말이 꼬였는데, 스튜어드십 코드를 지금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사용하고 있거든요. 스튜어드십 코드. 그래서 이제 주주총회에서 마냥 이제 회사 측을 찬성을 들 수가 없고, 합리적인 어떤 주주 제안을 했다면 박철환 쪽을 손을 들 가능성이 높은 거죠, 국민연금도.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왜 그동안 이제 박창구 회장 쪽이 이번에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면, 사업보고서 보시면요, 첫 번째 배당 성향입니다. 여기서 배당에 관한 사항을 보시게 되면 여기 현금 배당 성향이 진짜 높지 않아요, 웬만한 회사들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주 제안에서 핵심은 배당 성향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거고, 그 배당 성향에 대한 이야기가 박철환 씨가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배당을 거의 안 했던 기존의 어떤 임원진에 대해서, 임원진 대비해서 어떤 상대적인 어떤 주주 제안으로서의 우위가 있어서 소액 주주들도 이 현금 배당 성향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박철환 쪽의 어떤 주주 제안에 손을 들 가능성이 높고, 연기금도 당연히 현금 배당 성향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주주 제안 쪽에 좀 더 손을 들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 박창구 회장님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사업을 잘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박철환이라고 하는 분은 본인이 지분을 10% 들고 있는데 현재 등기임원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등기임원의 경우에는 연간 이제 받는 임원의 보수가 있어서, 등기임원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기임원도 아니니까 본인은 뭐 10억을 받아갈 만한 어떤 상황이 아니고, 만약에 등기임원이 아니면서 회사에서 5억 이상을 받아가는 경우에는 여기다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개인별 보수 지급액을. 근데 뭐 박창구 회장님이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50억씩 가져가요, 매년. 이번에 작년 이제 2020년 3월 30일 사업보고서에 보면은 50억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철환 이 지분 10% 들고 있으신 분 입장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열이 받을 수밖에 없죠. 회사에서 뭐 매년 50억씩 빼가니까 급여에다가 상여금도 이렇게 뭐 거의 뭐 더블로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 본인이 회사를 가지게 되면 본인은 지분 10%가 있는 대주주인데도, 최대주주인데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는 상황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 회사를 이제 본인이 이제 공격을 해서 본인의 어떤 상황, 본인의 어떤 입맛에 맞게 회사를 충분히 꾸려 나가면서 본인이 이제 이렇게 많은 연봉을 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격할 만한 대상이 너무 많아요. 하는 거 없는데 50억씩 가져간다. 그리고 배당 성향도 너무 낮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공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공격이 언제 이제 좀 구체화되냐면 그 주주총회에서 주총 2주 전까지 예를 들어 지금 현재는 주주총회를 언제 할지를 지금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늦어도 주주총회는 3월 30일까지는 해야 되니까 2주 전이라고 하면 3월 15일 그 전에면 이제 3월 첫째 주 둘째 주 사이에는 이 소집 공고 또는 주총 소집 결의가 나오면서 그 박철환 쪽에서 어떻게 이제 그 주주제안을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IS 동서 해가지고 배당 확대랑 이사 교체 만기에 따른 이사가 만기니까 자기 쪽 선임을 하겠다라고 이제 나오면서 본격적인 내용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상호 간에 이제 의결권을 위임을 받기 위해서 참고 서류가 올라오면서 우리가 왜 이런 주주 제안을 했는지를 이제 사례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금호석유화학의 어떤 주가의 형태는 좀 고민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한번 크게 급등하고 한번 좀 쉴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언제 사야 되냐면 설 지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싸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점점 높아질 수가 있으니 일단 지금 이슈가 발생한 상황에서 추격 매수는 좀 부담인 것 같고, 3월 정기주주총회에 관련된 소집 결의, 소집 공고, 참고 서류, 특히 참고 서류가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참고 서류에서 이슈가 발생할 것 같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경영권 분쟁에 붙었던 회사가 이제 KMH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참고 서류가 핵심이에요. 참고 서류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내가 이걸 그 경영권 분쟁을 하게 됐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인사말이 있죠. 기타 사항과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하는 이유, 우리가 2대 주주가 되었는데 뭐 주주 가치를 어떻게 제고하겠다, 이렇게 이제 장황하게 잘 써야 되죠. 근데 이러한 이제 공시가 나오는 시점이 아마도 지금 달력상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2월 넷째 주나 3월 달 첫째 주, 둘째 주 사이에 나올 거라고 본다면, 금호석유는 이 싸움에 대한 어떤 싸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튄 다음에 좀 쉴 때 설날 지나고 한번 매수 타이밍을 한번 가져보는 어떤 찬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권 분쟁이 바뀌고,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그 사회이사가 그 임기가 제가 좀 많이 열어놨는데, 임원 직원 현황에서 등기 임원 중에서 2021년도 3월에 임기가 만료인 사람들이 꽤 많고, 이 사람들이 정말 교체가 된다면 결국 배당 성향 높아지고 ROE 높아지고 하다 보니 시장에서는 뭐 장기 투자도 가능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 나올 텐데, 뭐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게 확정이 되면 단기 차익에 대한 시점으로도 시장에서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주주총회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로 인해서 한번 튀고 다시 쉬는 거죠. 왜냐면 그 다음에 뭐 추가로 더 좋아지는 이슈는 없으니까, 배당 이미 확대하겠다라고 주주 제한까지 다 해놓은 상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이제 그 주주 제한에서 볼 때 첫 번째는 주식 등의 대량에서 흥미롭게도 박철환 쪽에서는 그 싸움을 거는 변호사 쪽에서 작성을 대신 했다는 게 너무 뚜렷하게 보인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주주 제안을 한 거라서 어떻게 주주 제안을 했는지 구체적으로는 아직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중간중간에 만약에 장부 열람권에 대한 어떤 요청을 한다거나 본격적인 싸움에 대한 흔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나타나면서부터 주가가 한 번 더 튈 수는 있다. 게다가 가장 핵심, 우리 같은 사람들이 중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만약에 이 경영권 분쟁에서 주가가 오르는 것을 기대해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이번에 이제 이슈가 발생해서 좀 한 차례 쉴 때 설날 지나고 사두면 정기주주총회의 그 안건
구체화되면서 주가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